영어가 어려운 것은 그 단어가 비유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것. 그런 것들이 어렵죠. 그것은 영어만의 일은 아니에요. 국어든 모든 언어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접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독해나 리스닝을 많이 해야지 단어장을 암기하거나 구문 독해에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문장에서 보시면은 establish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마 설립하다나 확립하다는 말로 알고 있을 거예요. 해석해 본다면 the lowest price any product, 어떠한 물건이든 가장 낮은 가격을 설립한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딱 고정시켜 버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냥 해석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찾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비유적이고 상징적이고 은유적이고 기타 등등 상징하는 의미들 right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빛.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뭡니까? 말 그대로 빛이에요. 온라인 억션에서의 빛에서 해석이 이상해지죠. 이것만 하나 해석해 볼까요? With the rise of internet, particularly in the rise of online auctions, it is easier for customers to establish the lowest price of any product. 자, 인터넷이 증가하면서 나오면서 도래와 함께 특히 온라인 옥션의 빛에서 분명 틀린 거 아시겠죠? 빛이란 건 뭡니까? 비춰주는 거죠. 바로 물건도 어떤 거든 간에 빛이 비춰주는 것은 관점이 돼요. 그러면 in the light of는 관점이 되겠죠.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알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간접 경험을 어딘가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에서의 옥션, 경매의 관점에서 특히 뭐가 더 쉽다? 고객이 더 낮은 가격, 물건의 더 낮은 가격을 establish 하기 쉽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establish는 설립하다, 확립하다 뭐 이런 거니까 대충 보니까 낮은 가격, 가장 낮은 가격을 만들거나 그렇게 되게끔 그런 어떠한 시스템이 확립되게끔 하는 게 더 쉬워졌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을 겁니다. 자, 또 하나 보도록 할까요? commodities, 상품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다음에 또 added value, 부가가치예요. 덧붙여진 가치. 부가가치와 상품과는 어떤 관련이 있겠는가? 지금 이 문장에서는 상품을 여름에 알고 있는 어떤 물건으로 보시면은 해석이 되게 애매해집니다. 그러나 부가가치 정도로 보시면은 또 그럭저럭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까요? However, the stabilizing effect this has on prices affects commodities more than brands. 그러나 그래요.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stable, 안정, D 반대죠. 불안정한 효과. 이것이 가격에 가져오는 불안정한 효과. 그래서 가격이 고정되지 않고 경매니까 인터넷은 계속 확립하겠죠. 더 낮은 가격을 더 세워갈 겁니다. 불안정한 거죠. 이것은 결국 브랜드보다는 상품들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Indeed, 사실 it is interesting to note there is the major brand reading organizations who have embraced e-commerce, not just to reduce transaction cost, but also to create added values for customers. 사실상 흥미로운 건 대대를 지켜보는 건 note, 주목하는 건 흥미로워요. 주요한 브랜드의 그런 주도적인 어떤 조직들이 주요 브랜드에 이끌고 있는 조직이 있겠죠. 그 조직들이 이커머스를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단지 가격이 낮아지잖아요. 거래 비용을 낮추는 거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고객에게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뭐에 영향을 미쳤다고요? 가격을 낮추는 거, 비용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다고요. 누가? 이 브랜드, 주요 브랜드의 조직들이. 그게 바로 코마더티가 되겠죠. 비슷한. 자, 그럼 말하기를 for example,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해가 어려우니까. The travel specialists at Thomas Cook have used the internet to make it easier for customers to contact them using whatever media suits them best. 예를 들어서 여행 전문가 토마스 쿡이라는 회사의 여행 전문가들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더 쉽게 고객이 그들에게 접촉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뭐죠? 부가가치라는 얘기예요. 이게요. 뭘 이용해서 using whatever media, 어떤 미디어가 그들에게 베스트, 가장 잘 맞는가를 선택해서 이 미디어가 가장 맞겠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고객이 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상품을 팔기 위한. This is a far cry from the traditional approach of viewing the customer as a passive enemy to observe whatever the supplier decides to do them. 자, 이것은 far cry, 멀리서 우는 소리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접근과는 굉장히 달라요. 고객을 수동적인 존재로서, 엔티티는 독립체라는 뜻이에요. 수동적인 어떠한 존재로서 보았죠. 그래서 whatever supplier, 공급자가, 브랜드 조직이 무엇을 살지, 그들에게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걸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사실 in the electronic age, given that customers today have as much information about suppliers as they have about them, the most powerful brands will be customer-centric. 전자시대가 되면서 고객들이 오늘날 많은 정보를, 공급자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요. 뭐 LG, 삼성 이런 것들. 그들이 공급자가 고객에 가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고객도 알고 있어요. 그런 걸 고려해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들은 소비자 중심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성공적인 컴퍼니들은 소비자를 알 것이고, 그리고 소비자의 편에 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다 뭐란 얘기예요? 이게 코모더티의 변화를 줬다는 거잖아요. 상품에. 잘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부가가치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코모더티가 상품이라는 것에 약간 의문이 생기고, 그리고 부가가치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죠. 이 안에서만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해본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건 정확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정확한 것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언어 자체가 원래 부정확합니다. 언어는 부정확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정확함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 코모더티는 뭐겠는가? 상표보다는, 브랜드보다는 코모더티, 상품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뭘까요? 상품이라는 게. 우리는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만 상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에 추가되는 뭔가 가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물건에 대해서 고객의 어떠한 편의를 제공해 주면서 이 물건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추가적인 가치가 생긴 거예요. 고객에게 추가적인 가치를 만들어 준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스페셜리스트인 이 사람은, 여행 전문가의 사람은 고객이 훨씬 더 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떠한 미디어를 이용해서 그들의 적절한 걸 사용해서 그들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연락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품이면서 또 부수적인 가치가 되죠. 전통적인 가치에서는 그냥 수동적으로 네가 하는 대로 받아들여 였는데 고객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에게 편의성을 제공해주고, 편의성이 뭐죠, 여러분? 편의성은 상품인가요?
상품이죠.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물건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여행 전문가니까 물건은 아니겠죠. 어떻게 가면 뭐 어떻게 뭐 여행을 어떻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상품은 뭐예요? 여행의 편의성이죠. 그게 뭐예요? 부가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더 폭넓게 상품을 볼 수 있는 그런 직견이 생기겠죠.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간접적 경험은 사실 기억 언저리에 자, 멋있게 머리 그려줄게요. 머리 언저리에 어딘가 들어가 있지만 어디에 정확하게 사전을 본 건 아니지만 그냥 독해하다가 알게 된 것을 언젠가는 이것을 적용하게 돼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right 같이 빛이라고 알고 있지만 관점으로 바뀌는 것처럼 제가 어디서 봤어요. 이거 분명 봤을 겁니다 아마. 아니면 제가 상상해냈거나 그러면 저는 원어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어민이에요. 원어민 상상이 가능하고 원어민이 아닌 사람은 봤던 것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전 봤는지 아니면 제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관점이란 말로 저는 해석이 돼요. 저절로. 이렇게 뭔가 간접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제 독해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단어장이나 암기하면서 구문하면서 내가 영어 잘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간접 경험을 늘리는 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해하고 리스닝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커머더티도 상품이라는 걸 단순히 물건에서 손을 잡을 수 있는 물건에서 보이지 않는 물건까지도 저는 여러분들은 확장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 같은 거 말고 컴퓨터 말고도 우리에게 주는 어떤 여행 상품, 그것도 상품이 맞잖아요. 근데 우리의 상품이라는 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럼 부가가치라는 게 바로 거기에 속하는 부분이 있겠죠. 상품이라는 거는 부가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여행 상품에도 부가적으로 생기는 어떤 가치도 있죠. 고객들을 위한 부가가치가 뭐겠어요? 예를 들면 뭐 이집트 여행을 간다. 그러면 거기서 6박 7일이다. 이런 상품에다가 뭔가 부가적으로 서비스를 넣어주는 거야. 예를 들면 갈 때 여러분들 언제라도 여기로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편하게 어떤 어려운 부분도 해결해 드릴게요. 이게 부가적인 고객에게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여행의 가치를 더 붙여주는 거니까요. 여행의 어떤 즐거움을. 그게 부가가치예요. 자, 이집트를 갔습니다. 파라오를 갔어요. 불편해 죽겠어요. 근데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들이 이렇게 해서 더 여행의 가치를 더 추가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뭐 차량을 제공해 주겠다는 등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가 생기는 거잖아. 예를 들면 이제 이해가 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가 어떤 것인지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거죠. 애드보케이트를 한다는 마찬가지. 아마 변호사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변호사나 옹호자라고. 되게 웃깁니다. 해볼게요. 회사는 고객을 알고 고객의 옹호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정확한 말은 알겠어요. 고객의 변호사가 될 것이다. 이상하죠 여러분. 근데 저는 어떻게 알지 못했는지 어디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도 모르게 고객의 지지자, 고객을 지원해 주는 사람, 고객의 편에 쓴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저 나름대로 나오게 돼요. 고객의 편에 쓸 거란 것과 고객의 변호사가 된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뜻이죠 여러분. 누가 더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고객의 편이다가 더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엔 뭐예요? 사전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간접 경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해와 리스닝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하게 우리말처럼 영어가 들리게 된다. 또는 하게 된다. 독해가. 그런 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방법은 그럼 확실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매번 제시하는 거지만.